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 사람들은 그들만의 나라에 산다.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100만의 사람들, 우리 국민이 이렇게 늘어났던데 우리 전체 국민의 나라, 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그들만의 나라는 우리의 이웃나라도 아니고 아주 먼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 실정을 전혀 모르는 것은 당연하죠. 국민 여러분이 아침에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아무 곳이나 포털 사이트를 열고 경제란을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서라도 앞으로 소개할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라는 것을 검색하게 되면 그곳에 한국의 실정이 있고 그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뉴스원, 지난해 세금으로 만든 공공일자리 18만 개 증가. 세금으로 만든 겁니다. 공공분야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 고용. 연합뉴스, 작년 장기실업자 15만 명 돌파. 외환위기 이후 최다. 40대, 50대가 집중 타격을 받았고 20대 후반 65세 이상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SBS, KDI 1월 경제동향 보고서 석 달 연속 경기 둔화. 집값 전망도 뒤집혀. 경기 둔화 추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수 부진에 이어 수출 여건이 악화돼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집값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시아경제, 매일 매출이 바닥이다. 자영업자 절망. 자영업 체감 경기 최대폭 하락. 향후 전망도 비관적이다. 헤럴드 경제, 치킨집 한파. 경기 불황에 최저임금 상승. 이중고. 한국경제TV, 1년 내내 망했다. 통계로 나타난 자영업 몰락. 뉴시스, 경영 악화로 대부업 내몰려. 버리는 시원찮고 빚은 쌓이고 경기 한파의 위태. JTBC, 최저임금 8,350원.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불만. 뉴시스, 자영업하면 죽는 나라. 자생적 중산층 무너진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직장인 건강보험료 월 평균 4,000원 더 낸다. 소득 상위 50% 계층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오른다. 최저임금 올라서 주휴 수당 안 주려고 알바 시간 단축 횡행. 파이낸셜 뉴스, 장기 알바 찾기 하늘의 별 따기. 알바생, 소상공인 모두 부담. 아시아경제, 배보다 큰 배꼽. 7,000원짜리 설렁탕에 배달비가 5,500원. 한국일보, 최저임금 직격탄에 15세에서 24세 알바 쇼크. 동아일보, 최저임금 못 견뎌 줄줄이 사라지는 초저가 상품. 머니투데이, 사라지는 문화센터 셔틀. 지자체도 최저임금 타격. 아시아경제, 최저임금 폭탄에 사라지는 저가 커피. 2,000원짜리 커피 없다. 문화일보, 멸치 경매시장까지 불똥이 튄 최저임금 인상.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먼 나라
다른 나라 사람인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으로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드는 정책이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청와대 정부의 이러한 경제정책이 성공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문제점, 그것이 더 문제다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것은 경제정책이 성과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계가 잘 보여주지 못했다 하고 숫자를 탓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결국 국민을 탓한 겁니다. 경제정책이 성공했다고 이미 결론을 냈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야기는 성과를 낸 경제정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가? 이러한 국민의 감각이 나빠서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비난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정부의 정책을 믿지 못하는 국민이 나쁜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고인 것이죠. 문재인이 성질이 났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불만이 자꾸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좋은 정책으로 그렇게 많은 성과를 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이냐. 그러니까 그러한 국민이 문제고 그러한 국민이 있다는 것을 나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들은 2019년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다는 것을 체감하게 만들겠다. 그것이 정말 올해야말로 전에는 실패했고 올해야말로 성과를 내서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겠다 하는 뜻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이제 알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앞부분에서 이미 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잘했는데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면 정부가 더 잘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체감 못하는 자들이 체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은 2019년에는 국민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다. 나는 그것을 느꼈다. 이런 소리를 듣겠다 하는 겁니다. 사실 여부하고 관계없이 그 소리를 듣겠다.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과격하게 국민에게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일까? 우리 스스로도 이것을 믿기 어렵죠. 그런데 바로 이틀 전인 2019년 1월 8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정말 2019년에는 국민한테서 싫은 소리는 안 듣고 좋은 소리만 듣겠다 하는 자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이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말하는 소통은 국민의 말을 듣는 소통이 아니고 청와대의 말을 국민에게 들려주는 소통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통이나 홍보나 같은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정책과 제도의 목표는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긴다.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서 편익을 설명하고 성과를 홍보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다 하면은 그것을 정부에서 무식한 국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하고 바로 너한테 이익이 되는 거야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정부 정책이 성공했다고 하는 성과를 홍보하라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정책의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그것을 체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을 찬성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을 아둔한 국민, 말귀도 못 알아듣는 국민이라고 취급을 하면서 그들이 알아듣게 계속 세뇌를 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정책의 수용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옳다. 정부 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을 체감한다.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 틀렸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가짜뉴스이며 허위정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이 이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에 속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다시 말해서 국민에게 이 뉴스, 가짜뉴스가 가지 않게 하라는 뜻일 것이고 또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하라. 초기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각 부처별로 전담 창구를 마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지시는 간단히 말해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은 차단하고 그리고 국민을 세뇌해서 모두 찬성, 찬양의 거수기로 만들자 하는 그런 것, 그것이 2019년의 목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은 또다시 문재인 언어의 문해력을 높여야 한다 하는 것을 이번에 이 두 건의 그 발언문 이것을 보면서 실감하게 되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